첫 번째 시작은 연립 1차 방정식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사실 연립 1차 방정식, 그러니까 몇 가지 요소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 첫 번째 이거죠. 연립. 두 개 이상의 식을 연립한다라는 얘기는 걔네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근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아마 배우지, 요즘에도 중학교 때. 요즘 중학교 수학을 너무 안 해가지고 있죠, 연립 방정식이란 게. 근데 그 연립할 식에 주목하는 차수가 몇 차냐라고 하시면 1차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x 또는 y 문자가 두 개 이상이 등장하긴 하는데 걔네들 차수가 몇 차다? 1차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연립한다는 걸 가장 주된 목적은요, 요거 하나만 조금 인지하시면 돼요.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중학교 때 연립 방식이 좀 간단한 편이어서 그냥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어떤 숫자를 곱해서 더하거나 빼면은 답이 짜잔하고 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연립 방정식의 목적을 어떤 특정 수를 더해서 곱해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걸 연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연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미지수의 개수를 줄인답니다. 요거 하나만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연립 1차 방정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등학생이니까 좀 고등학교 틱하게 미지수 두 개씩 두 개 이상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지수 세 개씩 세 개, 미지수 네 개씩 네 개 이런 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립 방식을 풀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연립을 통해서 미지수의 개수를 세 개에서 두 개로, 두 개에서 한 개로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는 것이 아이디어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고, 어떤 방법들이 있었습니까? 그러시면 단어만 좀 확인해 봅시다. 가감법이라는 게 있었었죠. 너희 중학교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가감법이잖아요. 더할 가짜 가감. 더하고 뺀다 이 얘기예요. 특정 숫자를 곱하고 더해서 곱해서 더하고 뺀다 이런 걸 가감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대입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뭐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한번 간단한 말들이니까 대입하겠다 이거죠. 하나의 문자로 정리한 뒤에 갖다가 대입해 버리겠다. 그죠? 세 번째로 어떤 것도 있냐면 등치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안 쓰긴 하는데 이 등치법. 좌변과 우변을 동일한 문자로 통일시킨 다음에 그 문자로 같다. 등치. 같을 등자예요. 그래서 같다라고 놓고 난 다음에 연립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예제 하나 풀어보면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이런 연립 방식이 있다고 할게요. 2x 플러스 y는 3이에요 라고 하는 식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y는 9다 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가감법은 어떻게 풀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시면은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뺄 것인데 더할 때, 뺄 때의 목적은요, 하나의 미지수가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갖고 더하고 뺐을 때 미지수가 줄어드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어떻게 가감할지 보이실 건데, 이 정도는 중학생들로 풀죠. 그냥 더하면 되죠. 그래서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해 보니까 좌변은 3x, 우변은 12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x는 4라고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높아시면 하는 얘기인데 x는 4 구해놓고 누르랄라 넘어가시면 찐따예요. 그렇죠? 연립 방정식은 x, y 값을 다 구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x가 4였을 때 y가 얼마입니까? 라는 것도 같이 항상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y는 얼마입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읍시다. 4 갖다 집어넣으니까 8이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두 번째, 대입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가감법은 변끼리 더하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었었는데 대입법은요, 하나의 문자로 정리한 후에 걔를 갖다 대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x 더하기 y라고 되어 있는 식이 있고 그게 3인데 y가 뭐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y는 넘어가고 넘어갔더니 9x-9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x-9를 대입하게 되면 역시 하나의 문자에 관한 식이 나온다. 이게 대입법이죠. 등치법이 조금 낯설 것 같아서 선생님이 굳이 한번 풀어보는 건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등치법은요, 하나의 문자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문자여도 괜찮아요. 같은 식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 여기서 y라는 문자가 통일된다는 거 아마 쉽게 보이실 거예요. y라는 문자가 통일될 것이다. 그래서 y라는 문자를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러시면 y라는 문자 정리해 보시면 y는 3-2x가 될 것이고요. 밑에 있는 식은 y는 x-9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등치, 좌변끼리 같으니까 우변끼리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3-2x는 x-9다라는 건데 제가 왜 이 간단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냐면 이번에 청원여고
서술 문제 보고 혹시나 해서 예, 요딴 연립방정식 주고 난 다음에 3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서술하시오 이딴 거 문제 낼까봐 예,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 개수. 자, 이렇게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얘네들 연립할 겁니다. 그래서 해를 구해 볼 거예요. 중학교 때도 뭐 등장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결과는 아마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건데 연립 1차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해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x가 얼마, y가 얼마 딱 한 쌍의 해가 등장할 때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은 상태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해가 없는 상태도 있었었죠. 고등학교 때는요 그 결과가 왜 나오는지를 좀 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려 하는 겁니다. 단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연습을 좀 해보셔라라고 권유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생들이 연립하다가 보면 정신이 나갈 때가 되게 많거든. 내가 뭘 구하고 있었는지 까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는데 식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정신을 놔버릴 때가 있어서 이런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x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위에 있는 식을 1번식, 밑에 있는 식을 2번식이라고 합시다. x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y가 소거가 돼야 되겠지? 당연한 얘기겠지만 얘네 두 앞에 있는 개수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고요. 따라서 1번식한테는 얼마를 곱해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b'을 곱하셔야 될 거고요. 오케이? 두 번째, 2번식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2번식한테는 b를 곱하셔야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걔네 두 식을 빼버리게 되면 b가 사라지지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좌변의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에 b' 곱해졌으니까 a, b' x가 있을 것이고 밑에 있는 식은 a' b가 생길 것인데 걔들이 빠진 게 x 앞에 개수가 될 겁니다. 오겐기 데스까? 오른쪽 우변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C에서 C'을 빼시게 되겠죠. C B' 마이너스 C B를 빼시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말이 됐을까? 오케이. 그럼 얘들아 해 얼마니? 뭔가 시작하려다가 갑자기 급하게 멈춰선 느낌. 예. 마치 길을 건너려 하는데 옆에 차가 들이닥쳐서 어이씨 그러면서 멈췄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오늘 예진쌤 출근하다가 사고 나서 죽을 뻔했어요. 예. 네. 어떤 차가 후진으로 예진쌤을 박으려고 그랬대요. 여러분들 나중에 운전하실 때 꼭 주의해서 박으세요. 예진쌤 박으면 큰일 나요. 차 위험합니다. 안 보이니까 어차피 막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냥 어차피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예진쌤이 누군지 모를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x 값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얘로 나누고 싶을 텐데 그죠? 이 노란색 네모 박스 값으로 나누고 싶으 싫던데 그러면 안 된다 정도는 우리 본능상 느껴지기 시작하죠. 예. 언제 안 됩니까? 제가 뭐일 때? 0일 때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a b' 마이너스 a' b가 0이 아닐 때는요. 0이 아닐 때는 오케이? 당연히 0이 아니니까 양변 나눠줘도 상관없을 거고요. 그래서 나눠버렸더니 x의 값이 ab' 마이너스 a' b 분의 옆에 있는 거 뭐였냐? cb' 마이너스 c' b라고 구해지게 돼요.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x의 값이 구해졌다가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그리고 x의 값이 구해졌다는 거는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식 중 아무 데나 갖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모두 구해질 거다. y 값도 구해질 거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y도 뭔가가 나와요. 오케이? 이 블랙홀처럼 생긴 게 나와요. 그럼 우리한테 핵심은 이거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새끼가 뭘 의미합니까? 라는 것을 탐구해 보는 건데
A 프라임 B를 우변으로 넘기시고요. 그럼 A, B 프라임은 같지 않아. 뭐랑? A 프라임 B랑. 양변을 뭘로 나눠줄 거냐면 A 프라임 B 프라임으로 나눠버립시다. 얘네들로 나눠요. 나눠.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될 거냐면 A 프라임 분의 A가 남을 것이고 우변은 뭐가 남을 것이냐면 B 프라임 분의 B가 남을 겁니다. 걔네들이 같지 않으면. 오케이? 걔네들이 같지 않으면 해가 몇 개가 나온다? 한 쌍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음둥? 아셨음둥? 오케이? 얘가 뭡니까? 라는 것도 잠깐 확인해 보시면 얘가 A, A 프라임, B, B 프라임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새끼가요.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의 X 앞에 개수의 B, Y 앞에 개수의 B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가 2였어. 그럼 여기가 얼마면 안 된다고? 4면 안 된다고요. 걔네들이 B가 같아 버리면 해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해가 한 쌍은 아닐 거란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궁금점. 만약에 제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건 빨리 정리가 되겠네요. 즉 A, B 프라임 마이너스 A 프라임 곱하기 B가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0이면 나눌 수 없어요. 여기가 0이 될걸랑요. 그죠? 그럼 좌변에 X자리에 뭘 갖다 집어넣어도 항상 뭐가 됩니까? 0이요. 그러면 우리한테 핵심은 우변이 뭡니까가 되기 시작하겠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이 상황에선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라. 어떻게 나눠져요? 라고 하시면은요. C, B 프라임 마이너스 C 프라임 B가 0일 수도 있고요. C, B 프라임 마이너스 C 프라임 B가 0이 아닐 수도 있겠지라. 아가들 생각, 좌변이 0이라는 거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0 곱하기 X는 항상 0입니다. 근데 우변마저도 0이면 X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때는 X의 값이 무수히 많게 됩니다. AA 아니에요. 많을 따자입니다. 그러면 많은 X값마다 Y값도 당연히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앞에서 이거 우리 챕터 1인가 챕터 2인가 했었죠. 1차 방정식. 챕터 1, 2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차 방정식 했을 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무슨 방정식? 네, 부정 방정식. 안 들렸지만 들린 척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나 진짜 인강 찍는 거 같잖아. 얘들아 대답 좀 해줘.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우변은 0이 아니다. 그럼 좌변은 항상 0인 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우변은 0이 아니래요. 뭐 1 이딴 숫자랍니다. X값 있겠어 없겠어? 없죠. 이땐 뭐한다? 불가능하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땐 해가 없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해가 없다.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에 줄여서 뭐라고 한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번 진짜 들렸어요. 불능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이 부정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번엔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아까 전에는 0이 아니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했어. 이번엔 0이다라고 했으니까 A 프라임분의 A가 B 프라임분의 B와 같을 때 라고 정리해야 될 겁니다. 즉 X 앞에 개수의 B와 Y 앞에 개수의 B가 같을 때는 두 가지 결론이 나는데 오케이?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해가 많다는 얘기는 해가 있다는 얘기야. 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면 없고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라고 그러시면 얘 정리하시면 되겠죠. 얘. 똑같은 이 목적,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을 B 프라임, C 프라임 나누시게 되면 B 프라임분의 B가 C 프라임분의 C와 같으면 상수의 B마저 같아져 버리면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아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C 프라임분의 C 상수의 B하고는 다른 결과로 가게 되면 해가 없는 결과로 가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고등수학 상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행을 했던 친구들 아닌가? 상만 해도 되겠네. 상에 대해서 선행했던 친구들은 조금 있다 우리한테 닥쳐올 위기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직선의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의 기하적인 표현이야. 그때 A와 B의 역할이 무엇을 하고 있게 되냐면요.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가 만약에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하든 아니면 일치하든, 평행했을 때는 교점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 일치할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y절편이 같은가 다르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것도 기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필수 13-1번 갑니다. 어이구. 자, 다음 x, y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뭐 간단한 문제니까 후다닥 풀게요. 1번 문제 보시면요, ax 더하기 y는 a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식은 x 더하기 ay는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풀라니까 풀죠 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목적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뭐 외꾸는 수업 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뭘 연습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 눈에 뭐가 들어갔어. 네. 오, 총체적 난국. 예. 빨리 어떻게 찾아보셔야지. 렌즈 괜찮아? 아, 스고이데스네. 예진쌤, 렌즈 뭐 거시기 없어요? 오, 굉장히 시크하시네요. 예. 알았어요. 뭐 안경 쓰고 다니세요. 그걸로 수습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렌즈를 왜 끼고 다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안경을 써도 되는 날이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때 안경 끼고 다니세요, 그냥. 어차피 성인 되면 저렇게 렌즈의 노예가 돼요. 지금은 안경 껴도 다들 이해해 주잖아요. 그래,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뭐 이러면서, 그죠? 아니야? 되게 웃긴데, 얘들아. 내가 가끔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고등학교 때 꾸밀려 하지? 그때만큼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 그 예진쌤이 가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자기는 화장하면서 이게 되게 짜증난다고. 그래갖고 화장을 안 하고 나갔을 때 나태해 보이는 자신이 싫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때? 안 해도 다 이해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편한 삶. 괜찮아 좀? 예, 끝난 것 같네요. 자, 갑시다. 다시 보세요. 뭘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라고 하시면 x하고 y값 구하는 게 목적이지라. 오케이? 그래서 x 또는 y 둘 중에 하나 미지수 속어야 되는데, 자꾸 본능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더해볼까? 그냥 무조건 빼볼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속어가 되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접근한 거예요. x 없앨까? y 없앨까? y 없앨까요? 그러면 y 없애려면 얘가 ay니까 여기다 a 곱하셔야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이 a 제곱 x 더하기 ay 우변은 a 세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좌변끼리 우변끼리 뺐더니요, 여기서 얘 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1x가 나오실 거고요, 우변은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시게 되겠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아우 신난다고 a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시면 넌 아직도 중학교의 노예입니다. 내가 나누려는 그 숫자 식이 0인지 아닌지 보장되지 않으면 반드시 케이스 구분하셔서 접근하셔야 돼. 따라서 첫 번째, a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었을 때에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식과 동일한 겁니까? 라고 하시면 a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었을 때에는 이란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는 나눠줘도 되니까 x의 값이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요, a 제곱 마이너스 1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아마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a-1을 공통인수로 갖고 있죠. 따라서 분모에 남는 건 a 플러스 1분의 분자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남는다까지. 오케이? 또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x 구하고 신난다고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y 구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x의 값을, y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자리에 갖다 집어넣겠죠. y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y는 a 제곱 마이너스 ax인데 x가 a 플러스 1분의 a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1이래요. 여기까지 되셨지라?
자, 정리를 좀 합시다. a 플러스 1로 통분시킬 거고요. 여기는 요 식이랑 얘 곱해지니까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나오실 거고, 뒤에는 식은 마이너스 a 세제곱이니까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a 제곱 나오니까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a 하나 남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만약에 a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뜻이고, 이 식은 뭐와 동일한 식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a가 1이던가 a가 마이너스 1이던가 라는 상황이죠. a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좌변에 내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식이 0이 되는 건 보장이 돼. 그러니까 일단 좌변은 일단 0이야. 그때 우변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 근데 a가 1이면 우변도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러니까 x제를 막 갖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때는 해가 많다 이거죠.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좌변은 0이 되지만 우변은 0이 되지 않네.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쓰셔야 합니다. 서수형 나오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2번 갑시다. 이번에는 연립할 식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1 하나, 그 다음에 2x 더하기 3 절대값 y는 12 하나, 이 두 개씩 연립하래요. 절대값 포함되어 있으면 좀 당황하실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절대값 핵심은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케이스 구분이야.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게 x한테도 한번 씌워져 있고 y한테도 한번 씌워져 있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클지 작을지 한번, 그다음에 얘가 0보다 클지 작을지 한번, 두 가지 케이스들이 만나야 되니까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센스를 부려보시면 x가 0보다 크다 작다, y가 0보다 크다 작다를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좌표평면이에요. 그래서 좌표평면 그려놓고 4가지 케이스로 풀 겁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합시다. 1, 4분면에 말하는 이 부분. 이때는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겠죠. 따라서 이때는 누구를 연립하시면 되냐면 x 더하기 2y, x가 0보다 크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과 2x 더하기, 역시 y도 0보다 크니까 그냥 나오시겠죠. 3y는 12입니다 라는 연립 방식을 푸시면 되겠지. 후다다다다 풀어보시면 위에 있는 식에 2배만 곱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2 곱하시고 여기 4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2겠네요. 얼마야? 뭐야? 네, y는 마이너스, 네, 고마워요. 그리고 여기서 느끼는 거죠. y가 마이너스 14인데 1,3분면이잖아. 이럴 리 없네. 얘는 해로 인정되지 않겠네. x값 굳이 안 찾는다 이거죠. 2, 4분면 x는 음수고 y는 양수예요. 그래서 x는 부호 바꿔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 하나와 2x 더하기 y는 양수니까 그냥 나와라 3y는 12다라는 식을 연립하시면 돼요. 역시 위에 있는 식한테 2배 곱하시고 2, 4, 2 더하시니까 7y는 양수네요. 그렇죠? 그래서 y 값까지 구해질 거예요. 안 풀어도 되죠? 오케이. 마찬가지 여기는 3, 4분면에서는 x도 부호 바꾸고 y도 부호 바꿀 거고 4, 3분면에서는 x는 그냥 나오고 y는 부호 바꿔서 총 4가지 쌍의 해를 구해내시는데 그 4가지 쌍의 해 중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만 최종적으로 해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되십니까? 필수 13-2번 갑시다. 다음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서 1번 문제 2x 더하기 2y 그리고 마이너스 3z는 1이라는 식 하나와 3x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z는 8이라는 식, 마지막으로 3x 플러스 y 더하기 2z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풀려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면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는데 선생님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거 이거였었어. 미지수 개수를 뭐 한다? 줄인답니다. 얘들아 잘 들어. 얘네 두식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아무 식이나 상관없어. 그냥 임의의 두식을 잡은 다음에 얘네들을 연립하는 목적으로 뭘 생각하면 되냐면 미지수를 하나만 줄이겠다 생각하시면 돼. 그게 x든 y든 z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두식을 딱 보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식한테 3을 곱해서 z를 없애겠다 결정했다 치자. 그러면 여기다 3 곱하고 더했을 테니까 1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y는 25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오케이?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연립하시든 얘네 둘을 연립하시든 그건 너희 자유인데 얘네 둘을 연립하든 얘네 둘을 연립하든 말이야. 누구를 없애라는 게 이미 고정돼 있는 거야. 그렇지. Z를 없애야 되는 게 고정돼 있는 거야. 얘네들 연립할 때도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 Y를 없애는 게 좋아요. 이지랄 때면 난리 나는 거다 이제. 막 뱅뱅뱅 돌다 끝나. 아시겠지? 그래갖고 미지수의 개수를 줄인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인데 두 번째 잔팁이야 잔팁. 보통 미지수와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은요. 뭐 의도한 바는 아닌데 보통 이런 행위를 먼저 해보는 게 풀이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때가 많아. 뭐냐면 그냥 세 개씩을 동시에 다 더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x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8x인가요? 오케이. y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y가 날아가네요. z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z도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8x는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요 8이네요. x는 1이래요.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안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좀 더 해보고 시작해보는 겁니다. 혹시나 x하고 y에 관한 식이 남을 수도 있죠. 그래도 손해보진 않잖아요. x에 z에 관한 식이 남아도 손해보진 않잖아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한번 세 식을 동시에 더해보고 구해지면 개이득, 아니어도 손해볼 건 없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1학년) 때 아니야 이제 중학교 때는 등장하지 않았었던 연립방정식이죠. 근데 몰라 요즘에 하도 선행 많이 해서 등장할지도. 아까 저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연립이란 건 동일한데 내가 주목하는 문자의 차수가 2차다라는 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해요. 좀 더 독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풀어가는 기준을 모르면요 뱅뱅 돌다가 이거 모르겠다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린다라는 상황으로 빠질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해주는 세 가지의 규칙을 좀 따라가서 문제를 적용시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첫 번째는 이 상황부터 가봅시다. 주어진 식이 하나는 1차식이고 나머지 하나씩은 2차식일 때가 있어.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일 때가 있죠. 이건 별로 고민 안 돼요. 그냥 여기는 1차식을 정리하신 다음에 2차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입법을 통해서. 그럼 미지수의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필수의 제 보시면서 바로 그냥 눈치 까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필수의 제 13-3번 문제 중에서 그냥 13-3번이네요. 연립방식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어떤 연립방식을 풀어달라고 했냐면 E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1차식과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2차식을 연립해달라 이 상황이야.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식의 상황이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인 거예요. 이렇게. 별다른 고민 없이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 갖다 집어넣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요. y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지라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도 여기다도.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y 자리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갖다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하는 요 2차 방식 풀면 된다고요. 전개해서 정리했을 때 내가 주목하는 문자를 x라고 본다면 x가 한 2차씩 나오겠다. 최고차부터 내림차순 정리합시다. x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4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x제곱 남아요. 2차식은. 2차 항은. 1차 항은 여기서 마이너스 6x 나올 것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0인데 플러스 11로 바뀌겠죠. 그래서 플러스 12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x 나오시겠네요. 상수항은 여기서만 나오게 되는데 9 마이너스 9 있고요. 플러스 2 있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시겠죠. 됐어요. 인수분해를 해보시면요. 1, 7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가 마이너스 7일 수도 혹은 x가 1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 별것도 아닌 건데 요거 잠깐 봅시다. 정말 별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때 서술형에서 여기서 깎일까 봐 안타까운 마음에 했을 때 일단 x값만 구하고 해고했다 이러면 당연히 감점이에요. y하고 쌍을 지어서 해려고 하셔야 되는데 y하고 쌍 지었을 때 이렇게 꼭 체크해 주세요. 누가 쌍인지. 별거 아닌 거지만 저 별거 아닌 거 안에서 감점 담은 친구도 내가 한 여럿 봤습니다. x가 마이너스 7일 때 y는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어떤 똘추가 2차식에 갖다 집어넣습니까? 당연히 1차식 갖다 집어넣지. 오케이? 그래서 y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4, 3, 17 이렇게 하나 나오실 거고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두 쌍의 해를 다 써주셔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겐기 데스까? 배불러. 당연히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신 주어져 있는 시기 1차식과 2차식 때 이렇게 푼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상황은 2차식과 2차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겠죠. 이게 제일 자주 출제가 되고요.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파트가 여기기도 해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할 건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주어져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두 식 중에 한 식이라도 인수분해가 되는가. 그거부터 항상 가능성을 따져보셔야 돼요. 인수분해 된다면 인수분해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필수 13-4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연립한 정식을 풀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어.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y 그리고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2 마이너스 2x 라고 되어 있는 식이 있어요. 주어져 있는 식이 보다시피 x에 관해서도 2차식이고요. y에 관해서도 2차식이니까 그러니까 둘 다 주어진 최고차항이 2차식이에요. 선생님 만약에 x에 관해서 2차식인데 y에 관해서 2차식이 아니면 그거 1차식이 봐야 돼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근데 물론 y를 갖다 대입해서 식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둘 다 2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제일 먼저 확인한 건 뭐라고? 인수분해 되는가? 이거부터 확인한 겁니다. 보통 인수분해 되는 식의 특징은요. 인수분해 되는 식의 특징은 상수항이 0입니다. 상수항이 없어요. 그래야지 xy에 관한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그래서 위에 두 식을 이렇게 두 개 보면은 얘는 상수항이 존재하고 얘는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식부터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3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제곱이 언제 0이 되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1, 3, 1, 1인데 플러스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겠죠. 그럼 얘는 x 더하기 y랑 3x 마이너스 y가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 되겠구나 라는 뜻이고 그 말의 뜻은 x와 y의 관계가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뭘 의미하냐면요. 얘는 y가 마이너스 x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식이 되는 것이고 얘는 뭐가 됩니까? 지금 y는 3x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식이 되겠죠. 오케이? 당연히 내가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얘네들 관계를 얻었으니까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똘추는 되지 마세요. 0 나옵니다 그냥.
당연히 밑에 있는 식에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y제를 마이너스 x로 대체하시면 x제곱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이 마이너스 x의 완전제곱이니까 다시 x제곱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12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에 2x제곱이 될 테니까 2로 나눠보시면 x제곱은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하면서 x의 값이 두 개 차야지겠죠. 뭐뭡니까? 2, 3 플러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이든 x는 2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갖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갖다 집어넣으시면 x제곱 그 다음 y제곱 3x 갖다 주니까 10x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2x일 것이고 마이너스 12가 0이다라는 식일 거고 5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라는 식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1, 5 그 다음에 여기가 1, 6인데 x 앞에 계속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겠네요. 따라서 x는 1이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5분의 6이던가 x는 1이던가 혹은 x는 마이너스 5분의 6이던가 어디에 갖다 집어넣어서 y값 찾으실 거냐면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식은 x가 마이너스 3이다 x가 2이다 이 식은 요 관계식에서 찾은 거잖아. x와 y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다 집어넣을까 봐 여기까지 풀어준 건데 여기다 다시 집어넣을까 봐 그러지 마세요. x와 y 관계식이 이미 있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얼마 됩니까? y는 3. x가 2면 y는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x값은 어디서 구했냐면 y는 3x예요. x에 3배하면 돼요. 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3배하시면 돼요. y는 3.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5분의 18 이렇게 쓰시면 4개 쌍의 해를 다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셨음둥. 두 번째 기준은 첫 번째 기준은 주어져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가? 라고 묻는 거였다면 두 번째 식은 뭐냐면 2차 항이 동시에 소거가 됩니까? 라는 겁니다. 이 차 항이 동시에 소거된다는 것은 남아있는 결과물이 x 또는 y에 관한 1차씩만 남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예제를 좀 풀어보시면 필수의 제 13-5번 문제를 한번 봐보자고요. 거기 보시면요. 요딴 식이 써져 있어요. 이 식을 연립하셔라 라는 건데 5xy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는 5다라는 식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12xy 그 다음에 플러스 9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y는 1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2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xy에 관한 2차식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 xy에 관한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문자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식이 다른 차수로 보일 때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식을 혹은 여기 있는 이 식을 x만 주목하는 문자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x에 관한 1차식이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y만 주목하는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y에 관한 1차식이 맞아요. 그런데 x, y를 동시에 주목하다 보니까 x에 관한 1차항, y에 관한 1차항, x, y에 관한 2차항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쟤들 연립할 때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는가?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하자? x, y에 관한 2차항을 소거가 가능한가? 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날리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얘를 날리는 게. 그래서 싫어도 위에 있는 식에 12, 아래에 있는 식에 5를 곱하시는 거예요. 위에 있는 식에 12 곱했더니 60xy 플러스 48x 마이너스 72y 뭐라고 수 잡아졌니? 72y 그 다음에 여기는 60 이렇게 되시겠죠. 밑에 있는 식에 5 곱하니까요 60xy 그 다음에 플러스 95 45x 마이너스 70y 오른쪽 우변은 55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리고 나서 두 식을 빼겠지 뭐.
그러면 남는 건 3x가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가 남을 것이고 오른쪽 우변은 5가 남겠네요. 이해되죠? 씀둥. 오케이. 당연히 여기는 이 식을 가지고 정리해서 갖다 집어넣을 건데 너무 여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나 이 정석도 아마 지금 그렇게 정리되는 걸 알고 있는데 x는 혹은 y는 이렇게 쓰려고 해요.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어져 있는 식을 잘 곰곰이 보고 있다 보니까 x 앞엔 3이 곱해져 있고 y 앞엔 2가 곱해져 있거든. 그러면 혹시 x가 3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나 생각 한번 해보시고 y가 짝수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이 y 앞에 개수가 짝수가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해 줬냐면 2y는 넘어가고 넘어왔으니 3x 마이너스 5로 대체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식에서 2y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 2y를 뽑아내면 6x가 남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2y는 뭘로 대체하냐면 3x 마이너스 5로 대체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플러스 9x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y인데 2y가 필요하니까 7 빼놓으시고 2y 3x 마이너스 5 갖다 쓰시면 되겠죠. 가능하면 분수 좀 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x에 관한 2차식 나올 거고요.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근이 2개 나올 거고요. y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갖다 집어넣으시면 y 값도 구해질 거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됐음둥. 세 번째 기준, 마지막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자주 나와요. 인수분해가 됩니까?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고 두 번째, 2차 항을 소거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인수분해도 안 돼. 2차 항도 못 날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상수항을 소거해봐라 이겁니다. 앞에 1번, 2번은 가능성이죠. 2차 항 소거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인수분해 되면 되지 않을까? 이건데 거기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상수항 소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든.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은 필수예제 13-5번으로 보시면 이런 문제가 실려 있어요. 2번 문제인데 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y제곱은 8이라고 하는 식 하나 하고 두 번째 xy 그 다음에 더하기 3y제곱은 얼마? 1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인수분해 여기 8 때문에 안 됨. 2차 항 소거하는데 여기는 요 새끼는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2창 남고 여기 2창 남을 거야. 그러니까 2창으로 소거가 동시에 안 돼. 이런 상황인 거죠. 따라서 어떡하지? 라고 상수항 날려보자. 그래서 밑에 있는 식한테 8 곱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y제곱인 게 8인데 8이 여기도 8이 곱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8xy 플러스 24y제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이 마치 어떤 상황과 똑같아져 보일 거냐면 우리가 첫 번째 봤었던 인수분해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상수항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상수항을 소거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식이 인수분해 가는 식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래서 좌변을 넘겨서 정리하시면 x제곱 넘어오시니까 마이너스 11xy 넘어오시니까 여기 뭐라고 쓴 거예요? 이거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플러스네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6y제곱. 숫자 이쁘게 써야지 참. 그죠? 8, 3으로 인수분해 되나요? 아닌가? 13, 2로 되나요?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죠. 따라서 x는 13y가 되시던 아니면 x는 마이너스 2y가 되시던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두 식 중에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게 조금 더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x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x값 2개, y값 2개 각각 총 4개의 쌍을 구해내시면 짜잔 하고 푸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연립방정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상황은 2차식과 2차식이 주어졌을 때, 이게 이제 기본 틀이야. 근데 그 세 번째 뭐냐면 좀 독특한 놈인데, 주어져 있는 식이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들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포함한 식. 이런 걸 연립해달라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때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우리 아까 잠깐 써먹기도 했었는데 뭐였었냐면 그 3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일 때 마지막 문제. 예. x하고 y를 근으로 봐버리는 거야. x하고 y를. 두 군의 합이 되고요. x하고 y를 근으로 봐버리면 얘가 두 군의 곱이 되죠.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아이디어를 적용시키면 t에 관한 2차식 의 근이 x하고 y입니다라는 상황을 바꿔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을 만나면 되게 고민이 별로 없는 게 근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천하무적이죠. 갖다가 근의 공식 때려버리고 x, y 값 근을 구해버리시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타날 때 문제를 연립하기보다는 그 가상의 2차 방식을 만들고 근의 공식 때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필수 예제 13-6번 문제를 좀 봐보시면 될 텐데 1번 상황이 뭐냐면 x 플러스 y가 a고 그다음에 xy가 b예요. 이때 xy 값 구해달래요. 연립을 못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얘를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갖다 때려 박으시면은 x에 관한 2차 방식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못 풀 만한 수준은 아닌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 뭐가 더 편리합니까? 라고 하시면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이네? 라는 상황을 인지하시고 그럼 나는 가상의 x와 y를 근으로 갖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가상의 2차 방정식을 만들겠다 이거죠. 그래서 t라고 하는 문자에 가서 t제곱 두 군의 합은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t 두 군의 곱은 b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는 가상의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싸버리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이 t의 근이 바로 xy라는 거잖아.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근의 공식 때릴 거라고요. 근의 공식에 의해서 t는 2분의 플러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풀만 분리시켜서 하나는 x, 하나는 y 아무렇게나 갖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2번 문제도 좀 보시면요. 2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같대요. 뭐랑 같아요? 라고 봤더니 10xy 그리고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y는 같대요. 또 뭐랑 같아요? 그랬더니 5xy 마이너스 1이요. 세 개의 식이 두 개의 등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하나 끊어서 보실 것이고 이렇게 하나 끊어 보셔도 되고요. 혹은 자기의 피에 변태기가 좀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끊어 보셔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식을 세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건 두 가지만 필요하고요. 곰곰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거 연립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보고 있다 보니까 x 플러스 y 그리고 x 곱하기 y로 표현되어 있는 식들이라고 바꾸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식부터 생각해 보시면 x 플러스 왜 줬어? 얘를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오른쪽 우변은 10xy 마이너스 5x 플러스 y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얘네들을 갖다 보시면요. 10xy 마이너스 5x 플러스 y는 5xy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x 플러스 y를 우리 잠깐 뭐 a라고 할까요? xy를 우리 잠깐 b라고 놓자 이겁니다. 어차피 난 얘네 둘만 알면 되니까요. 그럼 첫 번째 식은 뭐가 돼버리냐면 첫 번째 식은 a제곱 그리고 아가들아 여기는 식이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12b지 12b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넘어오면 플러스
5a 이해하셨음? 걔가 0이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가 b가 될 것이고 여기가 a가 될 겁니다. 오케이? 이번엔 좀 넘겨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5a가 나올 거고요. 네. 어디요? 됐어요? 네. 여기 있는 여거 넘어가면 플러스 5a가 될 거고요. 얘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5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걔가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 걔가 0이겠네요. 따라서 a는 b 플러스 1이다라는 식이 되겠죠. a, b 지웁시다. 위에는 싶으니까 a를 지우는 것도 b 지우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b는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걸 여기다 갖다 집어 넣습니다. 그랬더니 a 값이 구해질 텐데 a제곱 마이너스 12 b는 a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5a가 0이다라는 식을 하나 찾겠지라.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7a 그 다음에 플러스 12는 0이 나와요. 인수분해가 4, 3인가요?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a가 3일 때 하나와 a가 4일 때 하나가 나올 건데 뭐 이렇게 애매하냐? 쓰기. 저쪽 가야지. a가 3일 때 하나와 a가 4일 때 하나가 나올 건데 b값은 a에서 1 뺀 거라고 했으니까 b는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b가 3이 되겠네요. 요거 구하고 답 구했다고 좋아하지만 않으면 되죠. a가 뭐였었냐면 x 플러스 y였었고 b가 뭐였었냐면 xy였거든. 즉 얘가 x 플러스 y고 얘가 xy야. 난 여기서 무슨 생각한다? x와 y를 근으로 갖는 가상의 2차 방식을 만들겠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이 시간 나온 건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은 3이니까 3t 2분의 곱은 2니까 플러스 2는 0입디다라고 하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이건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선생님 어떤 게 x가 1이고 어떤 게 y가 1이에요? 뭐 어떤 게 둘 중에 누굴 1로 봐야 돼요? 그건 상관없죠. 쟤네들 자리 바꿔도 어차피 x와 y 앞에 개수가 동일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t제곱 2분의 합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여기도 1, 3 나오는 거 되게 뻔히 보이실 건데 누가 1이고 누가 3인 건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둘 다 써주시면 돼요. x가 1이었을 때 y는 3이면 되는 거고요. x가 3이었을 때 y는 1이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번 써주시면 되겠죠. 총 4개의 쌍의 근이 탄생됐어.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